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채널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다들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국이의 신분이 비교적 확실한 편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명분인데, 자, 이러면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박근혜라든지 우병우 같은 사람들은 뭐 신분이 불확실했던 사람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은 하나인데 적용하는 기준치와 잣대는 왜 이렇게 제멋대로란 말입니까? 누구는 구속을 하고 누구는 구속을 하지 않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유튜브 서비스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미국식 토론과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 아니게 되어버렸죠. 말할 때 저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조곤조곤한 어조로 말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의 바르고 완곡한 표현을 써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툭하면 민감한 사회적 주제다. 툭하면 정치적인 주제다. 이런 두루뭉술한 기준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면서 개개인들의 어떤 그런 사상과 말할 자유, 토론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무슨 말만 꺼냈다 하면 100% 칼같이 노란딱지 규제를 걸어대던데, 그 유튜브 코리아 직원분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유튜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원래 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유가 뭐죠? 제가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입을 가로막으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아 버리면 결국은 바깥 사회뿐인데, 바깥 사회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그 좌우의 운동장이 너무나도 한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상대 자체가 안 돼요. 저쪽 세력들은 한국 사회의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기생을 하면서 정교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언론노조라든지 거대한 조직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자금력과 조직력이 빵빵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말할 자유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판세와 여론, 사람들을 선동하는 힘은 저쪽으로 무게추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의 자유가 최근 없어지고 있는 걸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유튜브 말고는 그나마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를, 우파 사람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창구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조차도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어떤 모종의 개입에 의해서 영향력을 상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채널들만 끝없이 노출되고 있고,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들은 계속해서 파묻히고 노출이 안 되고 불량 채널로 낙인이 찍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이번에 결국 이제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는데, 이런 빅뉴스를 보면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을 보면 결국 저 양반들이 그토록 공을 들인 결과와 보람이 하나 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 구독자들한테도 제 영상이 안 뜬대요. 제 채널 커뮤니티에 모처럼 구독 한번 확인 좀 해보라고 공지사항을 올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몇 주 이상 쭉 쉬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저는 영상을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좀 우리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요. 뭔가 돌아가는 판이 자꾸 기울어져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글 코리아에 있는 젊은 직원 본인들의 미래에도 이것은 절대로 좋은 방향이 아닌 건데, 이 친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조차 말할 그런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좀 배경지식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최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법률 요건대로 따지자면야 조국이 구속될 만한 그런 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결국 실제 결과물은 까봐야지만 안다고, 요즘 세상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걱정스러운 우려를 표현했었는데, 자,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장이 기각되어 버렸죠. 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안타깝지만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법원에서는 비록 우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리긴 했어도 판사가 최소한 조국 사건에 대해서 비판이라도 좀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을 저해했다는 등 거의 판결문에 준하는 비판적인 일가를 이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론 보도용 자료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순화시켜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 이런 식으로 축소 순화시켜가지고 보도하도록 하는 건 솔직히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 행정기관인 청와대에서 법원이 조국 영장 기각해주면서 비판 좀 몇 마디 했기로서니 그거를 또 불쾌하다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뭐 대놓고 청와대가 사법부에 개입을 하고 판사들에게 개입을 하고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법원이 조국 같은 인간 영장 기각해 준 것만으로도 이 인간들은 감사천만해야 할 일인데 대놓고 저렇게 이제 군소리 했다고 압력을 주고 눈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그토록 자유와 민주, 인권 같은 걸 떠들어대던 좌파 세력들의 진면목이라는 것입니다. 조국이는 부부 모두가 구속되면 자녀들을 보살필 사람들이 없다며 감성팔이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밝혀진 재산만 수십억 대가 넘는 사람이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좀 가증스럽기 그지없죠. 아니 무슨 어디 유죄 확정받아가지고 10년 이상 뭐 깜빵 가는 게 확정이라도 된 겁니까? 구속수사 끽해야 며칠 받는 게 단데 구속수사 며칠 받는다고 그 수십억대 자산과 집안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지경이라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진작에 다 굶어 죽었어야죠. 문정부 때문에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속영장 기각됐다니까 기쁨에 겨워가지고 표정관리 애써 하면서 자기를 바래다줬던 구치소 직원들한테 괜히 90도 인사 박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런 한심한 쇼맨십들이 실제로 먹혀들어가는 불쌍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까딱하면 우리도 수령님 하면서 거실에 액자 2개를 걸어놓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